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원생들에게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가운데 이 어린이집은 부산시에서 점검을 나갈 때까지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부산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서 원생과 조리 종사자 등 36명이 지난 26일 새벽 식중독 증상을 보여 원생 1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입원 원생들에게서 나왔는데 아이들이 먹은 수박 화채와 잡채에서도 같은 균이 검출됐습니다. 현재까지 원생 3명과 조리 종사자 1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2명은 특이사항이 없었고 1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일명 햄버거병의 원인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햄버거병 사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측이 집단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고 사흘 뒤에야 보건당국에 신고한 게 알려지면서 늑장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엄청 불안해 있는 상태에서 또 안산에서 햄버거병으로 아이들이 위급한 상태까지 간 거잖아요. 사실은 방역과 위생에 제일 먼저 앞서야 될 텐데. 지난해 부산에서만 15건의 식중독 사례가 발생해 260여 명이 고열과 구토 등에 시달렸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그 조리자가 얼마나 위생장갑을 잘 끼는지 이런 여부와 더불어서 만들어둔 음식을 보관을 할 때 충분히 저온에서 잘 보관해야 되는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은 음식물을 충분히 가열하면 감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네, 이번 달부터 김해공항에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 몰라 기업인 등 지역민 불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은 여전히 썰렁합니다. 승객들이 줄을 길게 섰던 모습은 고사하고 가게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라면 여름철 성수기라는 사실이 무색합니다. 인천공항으로 국제선을 일원화한 조치가 여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에어부산은 이달 중순부터는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 더 미뤄 9월에나 국제선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이미 판매한 티켓은 환불하고 있습니다. 당장 또 8월이고 또 판매 리드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9월로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도 결국에는 이제 국내외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달부터 유럽 여러 나라가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자 인천에는 기업인들의 유럽 출장이 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발 첫 유럽 직항 노선으로 기대를 모은 피네어의 신규 취항이 결국 내년으로 연기된 것과 대조됩니다. 수도권 지역 감염자가 훨씬 많은 상황인데도 지역에서 해외 출장 한번 가려면 반드시 인천을 거쳐야 합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주민의 편익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시점 관련해서 이제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국제선 운항이 연기되면서 에어부산 직원 70%에 대한 유급 휴가는 다시 8월 중순까지 연기됐고 입주 면세점들은 치명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N번방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유사한 범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N번방 등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를 일삼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호기심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공회의소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방입니다. 닉네임 김마스터가 아동의 사진을 올리자 단체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착취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검거한 김마스터는 대학교 1학년인 19살 A씨.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N번방 등에서 떠돌던 영상 등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운영진으로 활동했던 상공회의소라는 방에는
79명의 회원들이 성착취를 공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이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로는 그렇게 죄의식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어떤 진술 형태는 보이지 않는 걸로. 실제로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 가운데 80% 이상이 10대에서 20대였고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서 볼 때 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사이버 성범죄가 하나의 놀이처럼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부산 경남의 사이버 성범죄 가해자의 45%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구속 처리되고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강력하게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손쉽게 이 텔레그램 성착취. 한편 경찰은 상공회의소 방에 있던 나머지 운영진과 회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울경 신공항은 안전성과 함께 지역민들의 접근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계속 추진되는 가운데 가덕 신공항은 부산은 물론 서부 경남의 진주와 울산에서도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인천공항에 가려면 KTX로 부산에서 서울역까지 3시간 이상, 서울역에서 다시 1시간은 가야 합니다. 리무진 버스로는 부산에서 5시간 30분, 진주에서 4시간 30분, 울산에서도 4시간 30분이 걸립니다. 비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1인당 2, 30만 원 정도가 소비가 되고 이래저래 갈 때와 올 때를 계산해 보면 약 한 15시간? 거의 하루를 날린다고 보시면 되죠. 정말 불편하죠. 이 때문에 부울경 신공항은 24시간 접근성이 안전성만큼 중요합니다. 부울경 신공항 입지로 주목받는 가덕 신공항은 기존의 철도 계획으로도 진주와 울산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해선과 부전, 마산, 복선 전철, 경전선은 20km 정도만 추가 건설하면 가덕까지 곧바로 연결됩니다. 철도망을 통해 부전이나 마산에서는 나란히 25분이 걸리고 진주에서는 48분, 울산 태화강역에서는 59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경전선을 이용하면 순천과 광양에서도 1시간 30분이면 가덕 신공항 도착이 가능합니다. 철도 외의 도로망 역시 계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정부가 홀대하는 지역 광역교통망의 문제점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광역철도망의 권역별 기본철도망은 정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성을 앞세운 가덕 신공항은 교통망의 확충과 함께 접근성 역시 개선되면서 부울경 신공항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부산 경남 야구 전쟁 낙동강 더비에서 롯데와 NC가 1승 1패를 나눠 가진 가운데 현재 3차전이 진행 중입니다. 미뤄지던 프로골프도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모두 무관중 경기지만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시 관중을 받을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올 시즌 첫 낙동강 더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장에 터진 2대5의 홈런으로 롯데자이언츠가 먼저 승리를 챙기지만 7과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11개를 잡아낸 제2의 괴물 구창모가 선두 NC 다이노스의 힘을 보여주며 균형을 맞춥니다. 팽팽한 더비에 부산 경남 야구 열기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유지하고 있고 어쨌든 여름에 이제 체력 떨어질 때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도. KBO는 조만간 관중을 다시 입장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관중석의 30% 정도를 먼저 허용할 방침입니다. 티켓은 현장 판매 없이 온라인에서만 살 수 있고 음식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야구장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육성 응원이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각 구단들이 이런 머플러나 수건을 활용해서 함께 응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에 이어서 프로골프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계속 연기됐던 KPGA 투어가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 CC 부산 경남 오픈을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홍순상이 코스 레코드인 10언더파를 기록하며 선두로 나섰습니다. KPGA는 모두 11개 대회로 진행되는데 첫 대회는 무관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56명의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골퍼들이 총출동하여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고 모범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관중을 받으려 했던 프로스포츠들은 광주 등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관중 입장 시점을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KNN 정경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 하늘을 나는 수레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진주시가 이를 활용한 1,200억 규모의 테마 공원을 추진하는데요. 실체 없는 역사 왜곡이라며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지는 하늘을 나는 수레, 비거입니다. 진주시가 이를 관광 콘텐츠로 만든다며 비거 테마공원을 추진 중입니다. 모노레일과 휴양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인데 민간 자본 등 무려 1,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비거가 진주성 전투에 쓰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전투가 치열할 때 성주가 비거를 타고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스토리화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헌들조차 임진왜란이 끝난 지 150년, 많게는 300년 후에 나온 것들이다. 전쟁 중에 성주가 비거를 타고 성 밖으로 날아간 스토리는 진주성 정토 왜곡이며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사업 내용 등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것들이다. 진주시의 계획에 의회도 정면 반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날조된 기록을 그대로 옮겨 실어 신빙성이 없습니다. 진주시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자원화에 나서는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조규일 시장은 역사적 사실과 관광 자원화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라도 관광 자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춘향전, 흥부전 다 호구입니다. 여기다 1,2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면서 비거의 관광 자원화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진구 가야대로의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수돗물이 쏟아져 나와 도로가 물에 잠기고 일부 집안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2개 차선이 통제돼 극심한 체증이 빚어졌고 복구공사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관 교체 뒤 처음으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불화수소 등으로 촉발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창원시가 지난 1년간의 대응책들이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창원시는 지역 박사급 연구인력 1,000여 명으로 구성된 기업 지원단이 183곳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기술 개발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개 연구기관 유치와 재료연구소의 원습격이라는 성과를 통해 완전한 기술 독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